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인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 강화, 인지 기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증진 등 전반적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 수면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삶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최신 연구 결과와 수면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깊고 편안하며 회복적인 잠을 잘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의 기초가 되는 수면 위생부터 만성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그리고 수면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팁들까지 잠 못 드는 밤에 지쳐있던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풍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먼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 수면 위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자기 위한 건강한 습관과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복잡한 기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 존재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야 할지를 조절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하게 잠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말 늦잠은 평일에 형성된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른바 사회적 시차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주기를 조절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들 시간과 깨어날 시간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편안하고 최적화된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오직 수면과 온전한 휴식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침실 환경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어둠, 조용함, 그리고 시원함입니다.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막 커튼을 활용하여 외부의 모든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가능하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은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얕은 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침실은 최대한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 소음에 민감하다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 발생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수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에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등의 활동은 침실을 수면과 연관짓기 어렵게 만들어 잠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 습관 개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약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의 활동이 수면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우리의 뇌를 각성시키고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이완시키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잔잔한 음악 감상, 마음을 안정시키는 독서. 단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은 피하고 부드러운 명상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10분 정도 감사일기를 쓰거나 깊고 느린 호흡, 명상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놀라울 정도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침 전 루틴은 우리 몸에게 이제 잠들 시간임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에 함유된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어 저녁 늦게까지 우리 뇌를 자극하여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침 3시간 전에는 과식이나 기름지고 무거운 식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불량은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허기가 느껴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와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또한 니코틴의 각성 효과 때문에 수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금연은 건강한 수면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5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 온도를 조절하며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격렬하고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 온도를 높이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아침이나 이른 저녁 시간대, 즉 잠자리에 들기 최소 3,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취침 시간 가까이 해도 괜찮지만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낮잠 줄이기입니다. 낮잠은 잠시 동안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꼭 자야 한다면 15분 이내로 짧게 제한하는 것이 밤잠의 깊이를 유지하고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점심시간 이후의 짧은 파워냅은 오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저녁에 가까워질수록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불면증 극복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부족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여러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자극 제어법입니다. 이 방법은 침실과 수면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종종 침실을 잠들지 못하는 공간 혹은 불안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극 제어법은 이러한 부정적인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둘째, 낮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셋째,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약 20분 정도 침실 밖으로 나와 거실이나 다른 조용한 공간에서 독서나 명상과 같은 차분한 활동을 합니다. 졸음이 다시 찾아오면 침실로 돌아가 잠을 청하고 만약 다시 잠이 오지 않으면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의 뇌는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잠드는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둘째, 수면 제한법입니다. 이 방법은 불면증 환자들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과 실제로 잠자는 시간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둡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잠이 오지 않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수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얕은 잠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제한법은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총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수면 효율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8시간을 침대에 누워있지만 실제로 잠자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5시간 반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어 처음에는 피로할 수 있지만 점차 수면 효율이 높아지면서 깊은 잠을 더 많이 자게 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현재 불면증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 예를 들어 나는 영원히 잠들 수 없을 거야 라거나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자면 내일 큰일 날 거야와 같은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바꾸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수면위생, 자극제어법, 수면제한법, 이완요법, 인지 재구성 등의 다양한 기법이 포함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는 CBTI는 장기적으로 약물 없이도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넷째, 2차성 불면증의 경우 수면다원 검사와 같은 정밀 진단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2차성 불면증은 다른 질환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면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콧골이,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만성 통증, 갑상선 기능 이상,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기저 질환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중 발생하는 신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 질환이 해결되면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수면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가 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팁들은 앞서 언급된 수면 위생과 불면증, 극복 방법들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우리를 각성시키고 동시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낮 동안의 충분한 햇빛 노출은 밤에는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흐린 날이나 겨울철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햇빛을 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백색 소음 활용입니다. 백색 소음은 주변의 불규칙하고 거슬리는 소음들을 효과적으로 덮어주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소리, 선풍기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백색 소음 발생 장치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소리를 찾아 활용하면 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가장 강력한 방해꾼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키고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명상, 심호흡 운동,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매트리스 및 베개 관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몸을 맡기는 매트리스와 베개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매트리스는 탄성을 잃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곰팡이나 진드기, 먼지 등으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주기적으로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수명이 다했다면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베개는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탱하고 경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베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유도 식품 섭취입니다. 특정 식품들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나 꿀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로 수면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나나, 체리 주스, 상추, 아몬드, 호두, 참치 등도 마그네슘, 트립토판, 멜라토닌 등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 또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소량의 수면 유도 간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개선을 위해 수면 보조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면 보조제가 나와 있습니다. 천연 수면 보조제로는 멜라토닌, 마그네슘, 발레리안 뿌리 추출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특히 해외여행 시 시차 적응이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기여하여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레리안은 전통적으로 수면과 불안 완화에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최근에는 중외제약에서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된 수면 보조제, 멜라마인드를 출시하는 등 새로운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면 보조제는 의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여부와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제는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수면 개선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치료제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제들은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수면 습관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약물 없이도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를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흡입형 수면 보조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도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알약 방식이 아닌 흡입 방식은 체내 흡수율을 높여 더 빠르고 효과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는 수면 보조제의 효과 발현 시간을 단축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셋째, 수면 분석 앱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슬립사이클, 슬리버치, 오우라링과 같은 앱들은 사용자의 수면 활동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수면 시간, 수면 주기, 콧꼬리 여부, 심박수 변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여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자신의 수면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스스로 수면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의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신 기술들은 우리가 더 나은 수면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면 위생의 기본 원칙부터 불면증 극복을 위한 심층적인 전략, 그리고 수면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보조 팁들과 최신 기술 동향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잠은 단순히 신체적인 휴식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 감정 조절 능력, 인지 기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전반적인 활력과 행복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보와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유지, 편안한 침실 환경 조성, 취침 전 이완 루틴 실천, 식습관 조절, 그리고 꾸준한 운동 등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자극 제어법, 수면 제한법, 그리고 특히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잠이 더 깊고 편안해질수록 여러분의 하루는 더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그 위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스러운 일상이 쌓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소중한 지침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어 더 활기차고 행복하며 충만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깊은 잠을 통해 최고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